안녕하세요. 네, 2학년 여러분. 우리가 1학기 동안 나갈 지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2 얘는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예제편 같은 거 하나 나오고 각 그 유닛당 3개의 지문 그래서 총 4개의 지문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와 제목 파트에 나와 있는 어널리시스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사실 영어에서 답을 찾고 이러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가장 여러분한테는 커다란 목표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뭐 일단은 눈앞에서 당장 넘어야 될 산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대학에 가서 내가 전공으로 하는 책을 원서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실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에서 뭐 글을 답을 찾아내는 거는 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쉽게 스트래티직하게 그냥 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글을 보고 이런 소재나 주제를 주었을 때 라이팅까지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영어가 그 성적뿐만 아니라 실력도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어지는 이런 한 지문에는 보통 뭐 8개에서 아니면 한 10문장 정도의 그 문장들이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이루고 있고 그 패러그래프 안에서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이 글 쓴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그렇죠? 되게 이게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좋을 수도 있고 또 너무나 배경 지식에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에서 약간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배경 지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팩트 파트라면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하는 데 이해가 되겠죠. 글을 이해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저는 원래 이렇게 그 답을 먼저 당연히 우리가 3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이제 올해부터 보게 되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렇게 답을 딱딱딱딱 찾아 나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그죠? 왜냐면 핵심어 2개랑 그다음에 뭐 여러분 핵심어가 내지는 핵심 문장이 되는 주제 문장의 근거가 되는 글들은 찾는 방법들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좀 제대로 해야 되니까 같이 좀 한번 꼼꼼하게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기 때문에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글이 약간 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한 거죠. 보통 주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토픽 플러스 컨트롤링 아이디어 해가지고 얘네들을 메인 아이디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픽이라고 하는 거는 소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핵심어로 키워드 2개를 통해서 이제 그 핵심 아까 그 핵심이 되는 글을 찾아내는 연습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먼저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뭐 실은 내신도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웃풋으로 써내는 걸 할 줄 안다면 실은 딱 보고서는 딱딱 찍어내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고 실력을 쌓은 다음에 제대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개념이 사실 영어에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 문장의 개수가 몇 개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둘, 그리고 셋. 여러분 이거 컴마는 문장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쭉 살펴볼까요? 5개. 그 다음에 6개.
쪼르륵 보다 보니까 얘도 역시 아니라고 그랬고 뭐가 있을까? 네, 7개.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네, 8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제가 명확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글을 갖다가 주제로 내놓고 그러니까 어떤 토픽을 통해서 자기가 컨트롤링 아이디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냥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해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한 줄로 띡 써놓으면 사람들이 글을 읽고 그 사람이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라고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메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냐면 다 서포팅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 음, 아니면 뭐 통계치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장 믿기 쉬운 게 뭐냐면 실은 과학적 그다음에 팩트로 나타난 그런 지식, 연구 논문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주제 문장 찾는 거 뭐 for example 앞문장, 그다음에 뭐 survey라든지 research라든지 하면 대디야. 그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오면 실험의 어떤 그 결과나 이런 것들 뭐 등등등등 예,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또 뭐 but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시리즈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예.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장을 이렇게 쪼르륵 세면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여기 some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others, 그다음에 others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others. 그다음에 우리 1학년 때 배우셨겠지만 still others 해가지고 또 여전히. 그다음에 이런 애들 저런 애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other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죠. 그러니까 일부는 이렇고 또 일부는 이렇고 원이랑 다른 건 뭐냐면 원은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원 이렇게 쓰게 되면은 구체적인 someone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원데이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날. 그래서 약간의 좀 더 구체성을 띈다. 그런데 some은 뭐냐면 그냥 약간 추상적인 그냥 걔네들 일부는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some이 나오고 나면 뒤에 others라든지 아니면 뭐 still others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the others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더가 붙어서 the others 내지는 뭐 the other 하게 되면은 뭐야? 그 마지막에 있는 집단 전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1학년 때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친구들은 the others 하게 되면은 그 영화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한번 봐봐라. 그래서 보면 되게 참 제목을 잘 졌구나.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네, 그런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since all children must grow up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surrounded by others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예, 여기 하나의 문장에는 여러분 주어랑 동사 이런 핵심 어구들이 무조건 하나밖에 못 나와요. 그죠? 그런데 보면 여기다가 그런데 또 하나 쓰고 싶어. 그죠? 그렇게 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접속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제가 네, 얘기를 했었고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다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동사부터 한번 찾아내 볼까요? 동사처럼 생기는 비스무리한 것들을 보시면 자, must grow up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surrounded는 동사일까? 동사려면 주어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쵸?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컴마가 있고 자, 그 다음에 day가 주어고 are 그 다음에 predisposed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동사야. 그지? 동사를 제가 verb라고 안 쓰고 predicate이라고 이제 쓸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서술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리고 있잖아. 여기 오리지널 주어로 시작하는데 앞에 컴마가 있잖니. 그럼 얘네들은 다 떠내는 거야. 떠낸다는 거는 뭐냐면 문장의 핵심 요소로는 기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법상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파트이긴 하지만 영어가 랭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요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since 같이 이런 접속사들이 나왔고 게다가
주절이 나왔는데 주어부터 시작하는 걸 우리는 주절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주어에 따라 붙는 애들을 주종 관계다 해서 종속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말은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형태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딱 봤을 때 주어 동사 있는데 누가 진짜 주어야? 라고 할 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접속사가 붙은 애들이 우리가 깃발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리지널 주절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왜 주어 동사 얘네들이 진짜 오리지널 주절인데 왜 이렇게 주절 앞에 오나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사 접속사 있잖아요. 부사는요. 문장에서 핵심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어의 기능상 봤을 때 부사라고 하는 것은 부가 설명. 나는 밥을 먹었어 하고선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거보다 내가 누구랑 밥을 먹었고 언제 먹었고 어디에서 먹었고 이러면 대화가 굉장히 어때요? 풍부해지잖아.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언어이기 때문에 실은 언어는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들이 실은 우리를 조금 많이 괴롭히게 하죠. 그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문장이 되게 간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들이 줄줄줄줄 붙으면서 문장은 굉장히 복잡해져 가고 우리는 그때부터 영어가 싫어지기 시작하죠.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떠내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진짜 오리지널 주어가 누구고 오리지널 동사는 누구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에 따라서 누가 나오냐면 이 뒤에 구조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땐 여러분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구조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외우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른 독해를 할 수 있어요. 얘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좋아요. 그다음에 since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네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접속사이거든요. 예, 접속사 전치사 다 쓰이는데 보통 뜻이 두 가지죠.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because의 의미도 갖고 있고 뭐뭐한 이후로 그다음에 이래로 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쓰이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먼저 주절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they 이때 그들은 이라고 했던 건 앞에 나오는 모든 children's 그러니까 all children's가 아니죠. 예, all children 아니면 by others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자,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들은 are predisposed. 자, predisposed 같은 경우는 뭐뭐하는 경향을 갖다. 그래서 be predisposed to 동사 원형에서 어떤 경향을 그러니까 경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내지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렇게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to consider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들 자신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때 그들 자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와 같은 아이겠죠? 네. 그랬어요. 그들 자신이 한 다음에 실은 얘가 오형식 동사처럼 쓰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기는 얘는 정동사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정동사고 얘는 얘 뒤에 따라오는데 의미적으로는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지만 기능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그냥 이 아이의 그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라고 해서 얘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여겨지냐면 그들 자신이 small 그다음에 weak and incapable of living alone. 자, 혼자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incapable 하게 되면 불가능해. be capable of 하게 되면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incapable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다음에 비동사를 안 쓴 이유는 당연히 뭐야? 여기서 이 아이가 정동사가 아니니까 형용사만 써서 보로 이렇게 보로 나란히 병렬시킨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 자신은 굉장히 어때? 작고 그다음에 약하고 그다음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야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끔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여야 될까? 네, 아마도 아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 모든 아이들은요. 대부분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성장하는 거에 틀림이 없어. 어떻게? surrounded by adults. 그러면 이 surrounded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면 될까요? 네, 얘는 그냥 역시 정동사는 아니니까 어떤 상태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끝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아마도 틀림없이 어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채 성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작아, 그리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장을 마쳤어요.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they do not trust themselves 이렇게 나왔죠. 보시면 그리고 그들은 do not trust래요. 믿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나를 믿어 할 때 trust 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목적어인데 그들 자신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셀프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얘네들을 뭐라고 이제 얘네들을 셀프로 쓸 때도 있고 그냥 them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이 아이의 주어랑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같으면 셀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믿지 않아요. 자, even to do 이렇게 나왔네요. 예. 여러분 trust는 우리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형태 중에 하나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게 뭐 allow 목적 투동사 원형, advise 목적 투동사 원형, want 그 다음에 뭐 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encourage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를 취하는 아이들을 1학년 때에도 내내내내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그 문법책 같은 거를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라 해서 유형별로 항상 나올 때마다 추가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했는데 여기 나오는 trust도 마찬가지로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to 이해하다고 믿는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형식은 이렇게 앞에서 사다리를 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누굴 신뢰하지 않냐면 스스로 자신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누구겠니? 네, 아이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냐면 혼자도 못 살고 스스로가 약하고 작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왜냐면 어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surrounded가 뭐냐면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자,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성장을 하죠. 여러분도 지금 성장 중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영향을 주고받냐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첫 번째는 가족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가족의 문화, 그 다음에 물리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그 아이들을 기르는 양육자, 그죠? 예, 양육자의 태도와 그다음에 그 양육하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뭐라 그럴까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어른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들이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even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even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to do those simple tasks 이렇게 나왔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아주 심플한 task라고 하는 거는 원래 과업이란 뜻인데 뭐 그냥 일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런 일조차도 스스로가 할 수 있을까라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tasks 나오고 of which 이렇게 나왔어. 그죠? 얘 which 나왔는데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모든 관계대명사는 다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었기도 하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자, 위치 이런 관계 어려운데 관계 대명사는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네, 형용사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를 사랑하는 명사 해바라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부분에는 반드시 그 얘가 설명하고자 하는 명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형용사들은 얘가 주 요소이든 핵심 요소이든 내지는 수식 요소이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명사만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형태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보니까 여기 위치가 나오고 지금 앞에 전치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살려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심지어 to do 이런 거를 하는 것조차도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거야. Those simple tasks 이렇게 나왔어. 이러한 아주 심지어 아주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도 본인들이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러한 tasks 중에서 어른들이 믿어요 라고 나오고 지금 그들이 이렇게 또 나왔잖아.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그냥 삽입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끼어 들어간 거야. 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말도 뭐 그냥 말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주어가 나오고 여러분 믿는 거잖아. 인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커그니티브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브레인에서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뇌 파트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프로세싱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파트를 갖다가 우리는 인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인지 동사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 believe 있을 것이고 뭐 consider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think 이런 동사들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같이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로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아이들이 믿지 못하는데 계속 누가 끼어 들어가?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어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끼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한 태스크 중에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capable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아이들이겠지. they are capable. 그 다음에 of를 갖다 앞으로 여기다 빼버린 거야.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they are capable of tasks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조건 가로치는 거예요. 그래서 without mistakes or clumsiness 이렇게 들어갔어. 네, 그러면 뭐 없이 실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clumsy 하게 되면 서투른이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ness 들어가니까 서투름. 그러니까 잘 못해 그러는 거겠지. 그러니까 능숙하게 잘 못하고 그 다음에 mistakes 그 다음에 뭐야 실패나 뭐라 그럴까 이거 실수도 없이 그들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해낼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데요. 예,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나 서투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일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본인들이 못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실수나 어떤 서투름에 대해서 뭐랄까 그 리스크 테이킹 그런 것들 위험 감수를 못하는 거죠, 실은. 예. 근데 이것들에 대한 영향을 누가 주는 거냐면 이제 계속 이제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예. 되시겠죠? 한번 가볼게요. 자, most of our errors. 우리의 여기 지금 error라고 나와 있잖아. 그다음 mistake가 나왔고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mistake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실수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좌절감이나 그다음에 당연히 서투르죠. 이런 것들을 못 보죠, 어른들이. 그쵸? 약간 저는 그런 게 양육 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수도 하고 뭐 여러분 흔히 말하는 시험 성적 같은 거 떨어져도 보고 뭐 물론 그게 너무나 직격탄으로 정말 어? 내가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갈까 이러겠지만 여러분 실은 조금 더 멀리 보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짧은 작은 봉우리이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실수와 이렇게 잘 못하는 것들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거 나 못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되시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환경은 뭐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환경은 어른이다라고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ost of our errors in child rearing 여기까지가 주어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자 여기 보시면 볼게요. 네. in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칠 거야. 이렇게 해서 in child rearing 하게 되면은 양육이라는 뜻이에요. 양육.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 그치? 그래서 양육을 하는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대부분의 우리의 에러거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 약간 우리 언어학에서는요. mistake랑 error라고 하는 거를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mistake는 실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고칠 수 있어. 그거를 인지하면 이번에 실수했네. 그러면 다음번에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성장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실수인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딱 굳어져 가지고 뭐가 되냐면 에러가 되는 거죠. 그죠? 실은 에러 같은 경우는 잘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 어른들 얘기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대부분의 우리들 어른들의 실수는 begin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여기 at this point 하고 시점 얘기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요 문장 끼워넣기 문장 되게 예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람이 줄줄이 설명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뭐 some, others, 뭐 others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거나 그럴 때는 실은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맨 마지막에 파트를 본다면 나머지는 그냥 다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some, others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다? example이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럼 볼게요. 자, when we demand more than children can do 이렇게 나왔어. 여기 접속사 나왔어요. 부사 접속사고 그다음에 컴마 나왔지? 아까 위의 구조랑 똑같아. 근데 when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때라고 하니까 자, 보시면 the idea of their own 자, 뭐라고 나니? helplessness라고 나왔어. help 하게 되면 돕는 거, less 하게 되면은 도움이 없는 거, ness 하게 되면은 명사. 그래서 helplessness 하게 되면은 뭐야? 도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런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무기력함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무기력함. 되게 키워드가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그 양육에 대한 실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자, 생각이에요. 이 생각도 뭐야? 인지야, 인지. 그지? 그래서 of their own helplessness 여기까지 볼게요. 그다음에 주어가 여기까지 동사가 여기까지네. 그다음에 is thrown 하게 되면은 BPP 형태야. 그래서 into their faces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보시면 그들 자신의 이런 무기력함. 그지? 요거 우리 빨간 색깔로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빨간색이 안 나오나? 네. 네, 그래서 요거 키워드예요.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때깔을 좀 칠해 놓으세요. 형광펜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무기력감. 여기서 나 말하는 무기력감은 뭐겠어? 정말 실수 없이나 내지는 진짜 서투르지도 않게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나는 겁이 나는 거지. 그치? 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탓이 아닌 거예요. 예, 양육을 하는 양육자들이 너무나 그런 그 내 아이가 뭔가 이렇게 다치고 좌절하고 막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보기가 힘든 거죠. 그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helplessness라고 했고, 그러한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그지? 그런 인지가 is thrown into their faces. 그들의 얼굴에 뭐 한다는 거야? 훅 하고 던져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자기들이 되게 무기력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직면하게 된다. 그죠? 자기 얼굴로 훅 하고 던져지게 된다. 근데 어떨 때 when we demand more than children can do 이렇게 나왔어요. more than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then은 뭐뭐보다라는 뜻이잖아. 그다음에 more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 more than children can do.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약간 이상을 요구했을 때 그들 자신의 어떤 무기력감,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 그런 인지체계, 이런 생각이 갑자기 자신들의 얼굴 훅 하고 떨어진다. 이걸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Some others, 자, 어떤 어른들은요, 심지어 consciously, 이 단어도 무슨 단어게 인지 동사에서 나온 단어죠, 그죠? consciously 어떻게 의식적으로 이런 말이죠. 그쵸? 예. 의식적으로 자 만들어 준대요. 오형식 나왔어. make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feel이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오형식이라는 개념은 쌤이 어떻게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라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 그쵸? 저한테 이게 저희가 처음인 사람들도 너무 제가 처음인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쵸? 제가 이게 언어 습관이 좀 고쳐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오형식의 개념은 뭐냐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왔잖아. 그럼 저는 이렇게 사다리를 치거든요. 이 사다리의 개념은 뭐냐면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다시 말하면 의미적인 주어랑 의미적인 동사가 하나씩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른들은 심지어 의식적으로 만들어. 그지? 누구를? 아이들이 느끼게끔. 자, 그러면 느끼는 건 누구야? 아이들. 그렇게 만드는 건 누구야? 어른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의미적인 주어랑 의미적인 동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심지어 말이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인지를 가지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느끼게 한다는 거야. 뭐를? 그들의 smallness와 그리고 또 뭐고? helplessness. 그들의 무엇을? 무기력감. 예,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작고 못났어. 그리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계속 가볼게요. 그다음에 또 나왔어. 또 어떤 어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treat. 여러분 treat A as B. A를 B로 다루다, 대접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어른들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여기서도 볼게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다뤄요, 예, 만들어요, 다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른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않는 그 뭐라 그럴까? 애기들은 정말 그냥 태어났을 때 순수 그 자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as animated dolls 이렇게 나왔어. 뭐로 취급을 하냐면 여러분 애니메이션 아시죠? 애니메이션이 원래 만화인데 만화가 원래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찍찍찍찍 그려가지고 되게 여러 막 수십만 장을 해가지고 움직이게끔 만들잖아. 그래서 저도 막 학교 다닐 때 책에 가장자리에다가 하나씩 해서 뽀르륵 해갖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런 장난 많이 쳤던 것 같은데
그래서 animated 하게 되면은 생명을 불어넣어 준이라는 뜻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생명이 불어넣어진 상태니까 살아있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뭐라고 본대? 인형이라고 본다는 거야. 이런 어른들 정말 극혐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자기 그 아이들을 갖다가 뭐 자기 아이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을 그냥 살아있는 인형이라고 취급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떤 인형이야? To be played with 이렇게 나왔지? 어떻게? 데리고 놀. 그지? 여기 with가 붙었어요. 예, 그래서 데리고 놀 그런 살아있는 인형이야로 취급하는 어른들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른들은 again 또다시 이렇게 취급해. 누구를? 아이들을 as valuable property.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예. valuable 하게 되면은 value가 able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value는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가치가 있는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매우 소중한, 매우 precious한 property. 근데 문제는 뭐냐면 property가 문제야. property는 소유물이란 뜻이고 원래 사실은 재산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독립된 생명이고 그 어떤 삶을 지켜나가 주면서 아이가 그 나갈 때까지 세상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냥 옆에서 가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보호해주고 그러는 거지 나의 아바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나의 인형도 아닌 거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좀 있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valuable property로 보더라. 그런데 that 나왔고 역시 명사 설명하니까 관계대명사겠지. must be carefully watched 이렇게 나왔어. carefully 어떻게 굉장히 아주 케어가 만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신중하게 must be carefully watched 하니까 watch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see보다도 조금 더 집중력을 가해서 그래서 이 얘네들 지각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을 하면서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ust be carefully watched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정말 신중하고 신경 써서 항상 이렇게 이 아이가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나의 소중한 재산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어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또 반면에 여기 나왔네. Still others.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make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 아이들이겠죠. 그 아이들을 feel 한데 to feel 넣었잖아, 얘들아. 그럼 이거 안 되겠지. 위에랑 똑같은 거니까. 예, 그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feel 느끼게끔 한대요. 근데 feel은 뒤에 누가 왔나 봤더니 they are 이렇게 나왔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띵띵 끊어. 그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연결하자면 still others make them 그들을 또 다른 여전히 또 어떤 집단의 어른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만드냐면 느끼게끔 해. 자, 그들이 이때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누굴까? 이때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아이들이겠죠. 여기 지금 they랑 them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ey are so much useless human freigh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예.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곧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면 정말 저는 좀 좋은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늘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부모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에게 나의 자녀에게 정말 극진한 사랑을 주되 그렇다고 해서 아까처럼 뭐 precious한 그죠? 그다음에 valuable한 property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리감, 적정한 수준의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어른들도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실수를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첫째랑 둘째랑 셋째를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양육하는 저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튼 실수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구나라고 이제 깨달으면서 그렇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고 부모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그 감정적으로
아이한테 대하면 진짜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부모가 된다는 건 뭐랄까 정말 대단한 내공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모 준비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온전하게 예, 이 사회에서 정말 좋은 어른으로 성장시켜서 어, 좋고 선한 영향력을 키워낼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시키려면 아이들에게 제가 어른이 좋은 환경이 되어 주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도 있으면서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실수했다고 해서 막 엄마가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아니 하나 틀렸어 두 개 틀렸어 저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내심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페이션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을 믿고 그다음에 좀 더 오랫동안 지켜봐 주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 물론 피어 프레셔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집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되게 아이들을 소중하게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키우려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좀 일상적인 엄마들이 갖는 그런 바운더리보다 훨씬 좀 넓게 갖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또래 집단끼리 받고 오는 그런 피어 프레셔 우리 배웠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큰 거죠.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또래 집단한테 받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영향력, 그다음에 그런 걸로부터 오는 상처, 좌절 이런 것들이 참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서로에게 서로의 환경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보고 심한 말 하지 않고 아픈 말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나쁜 말이나 아픈 말을 그냥 장난이나 조롱하듯이 할 때 한 번 정도는 그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인 저희들도 그다음에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도 또래 집단끼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로에게 서로가 좋은 환경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하게 됐어요. 물론 하고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y are so much useless human fart 이렇게 나왔죠. 예. 보시면 화물이란 뜻이에요. 짐짝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useless 이거죠. 내가 되게 쓸모없는 정말 짐짝 같은 진짜 무가치한 이런 인가 보다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죠. 그쵸?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였어요. 그럼 보시면 a combination of these attitudes. 여러분 attitude 요거 뭐의 요소니? 예, 문화의 요소예요. 문화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스며드는 거. The way of life라고 그래서 삶의 뭐야? 방식인데 그래서 환경에서부터 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집단 뭐 한솔고든 아니면 어떤 학교 어떤 우리가 내가 몇 반이든 그다음에 어떤 집에 갔을 때 나의 문화든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에티튜드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태도, 자세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뭔가를 대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on the part of parents and other adults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다른 그냥 어른들. 그러니까 선생님 자식들이 있을 텐데 저는 선생님 아이들한테는 제가 부모겠죠. 예, 모죠 엄마.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물론 여러분한테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른으로서도 여러분한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그 파트에서의 이러한 에리투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융합이 때로는 종종 뭘 하냐면 자 lead to 이렇게 lead 목적 투동사원형 나왔네요. 얘도 역시 오형식 동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를 to 이해하게 하더라. 예, 결과를 이끈다는 거예요. 종종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to believe that 생각된 거지. 아이들이 믿게 해. 역시 아이들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They have control. 그들이
그들이 뭘 갖고 있다는 거야? 컨트롤은 뭐냐면 장악한다는 거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통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믿도록 이끈다 이런 말이겠네요. 뭐에 대해서 control over 하게 되면 뭐뭐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over only two things 한 다음에 띵띵 했지. 뭐 the pleasure and displeasure of their elders 이게 나오면 그들의 어른들, 그지? 아이들의 어른, 자녀들이 어른의 기쁨과 그 다음에 어른이 갖고 있는 뭐 불쾌감 이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기쁨과 뭐 화남 내지는 불쾌함이라고 하는 그런 어른들의 정서에 대해서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자신들이 뭘 할 수 있다? 통제권을 갖고 있다라고 믿도록 그렇게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아이들은 어떻다? 되게 스스로가 무기력하다. 나는 되게 작고 못났고 아무것도 못해. 라고 그런 그 어떤 그렇게 믿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네,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키워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오형식 동사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 make 뭐 이런 것들은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원형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예, 여기 같은 경우에 treat A as B. 그 다음에 또 목적어 lead 목적 투동사 원형.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 여기 보면은 자, 봅시다. 어디에서 보면 될까? valuable 있잖아요. 이렇게 valuable. 예. 여기 보시면 valuable 어디 갔을까? 아까 property로 본다고 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여기 valuable. 여기 보시면 자, 동의어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priceles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priceless가 무슨 뜻이게? 가격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얼마면 되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렇게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이라는 거죠. 너 얼마야? 이렇게 안 하잖아. 그치? 쟤는 얼마고 쟤는 얼마고.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priceless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 여기 나오는 valuable랑 똑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valuable에 앞에다 in을 붙여요. 그럼 반대말 같잖아. invaluable 하게 되면은 뭐야? 되게 가치가 없는 것처럼 되지만 여러분 전치사 이 전미사 접두사 in에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소중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매우 가치 있는 그죠? 예. 그다음에 뭐 precious 이런 거야 뭐. 여러분 아실 거고요. S 붙어요. 왜 안 들어갈까요? 그죠? precious. 이렇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반대말 볼게요. 반대말은 뭐가 있냐면요. valueless 이거 있지. 얘는 뭐야?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useless 있었죠? 예. useless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alueless, useless 그 다음에 아까 helplessness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무기력함. 여기는 다 소중하지 않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러면 키워드 뭘 잡으면 될까? 아이들의 그죠? 아이들의 어떤 성향, 그다음에 아이들의 특히 어떤 거야? 무기력감. 그지? 그다음에 또 왜? 그게 키워드가 또 잡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예, 어른들의 어떤 양육 태도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키워드로 잡아서 하면 돼.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니?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의 양육 태도가 아이들의 무기력감에게 주는 네, 네거티브 이펙트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뭐 주제나 제목으로 많이 나오는데 보통 주제로 많이 나오죠. Effects of A on B 하게 되면 A가 B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많이 써요. 이때 effects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뭘까? influence 여기 S 써도 상관없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네, 여기 말하는 effect 그죠? 또 뭐 있을까? impact
이런 것들 다 뭐야? A가 B에게 미치는 영향.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네거티브 써도 돼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주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하라고. 왜냐면 네거티브 하게 되면은 얘랑 너무 딱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뭐 정확하게 말하면 네, 네거티브 이펙트겠죠. 그쵸? 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좀 길게 했어요. 그쵸?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